그 가운데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역 유세도 화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식객 스킨십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는 이천수 선수와의 쌍둥이 유세 전략에 나섰습니다. 먼저 쌍둥이 유세단부터 보시죠. 오! 아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누가 이천수 같아? 이 사람. 오! 훌륭한 학생이야. 이분이지. 나보고 이천수라 그러는 학생 어디 갔어? 예. 야, 이 앞으로 가. 자, 나머지 다 저로 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얼굴 가셔. 어머 얼굴 보. 아이고 웬일이야. 쌍둥이요, 쌍둥이. 닮으셨어요. 쌍둥이래요. 예전에 사진 한 장이 그 유행이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초등학교 앞을 유세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이천수한테 가 있고 원희룡 후보 혼자서 이렇게 교문 앞에 나도 이천수이고 싶다, 뭐 초통령이고 싶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원희룡 후보 전략은 최대한 어떤 이천수 선수와 같이 붙어 다니는 쌍둥이 유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동요식 그 유세 전략인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끼리의 이천수 봤다 하는데 마지막에 각인되는 것은 부모한테도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색깔이 남는 거 아닙니까?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친화력을 가지고 사실 그 위에 그 원희룡 장관은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을 솟았지 뒷골목을 누비고 학교 앞을 장악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어떤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또 특히 여성 유권자한테 다가가는, 왜냐하면 엄마들이 또 아이들하고 말상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개항 유세입니다. 식객 스킨십이다, 이런 얘기와 분석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스킨십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먹방과 관련해서요. 들어보시죠. 하나씩 먹으면 되죠? 네, 정리하게 먹어가지고. 한입 따드릴까요? 제가 저녁 먹는 이제 맛있어요. 여기 돌아다니셔야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다 안 드시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이거 다 타네. 젓가락으로. 바쁘니까 가보세요. 아니, 저 하나, 한 점. 이거구나. 네. 사실 이 지역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보가 잘 먹고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죠. 두 후보의 유세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 개항을 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 함께 이동하시죠. 오늘의 여론조사 최신 결과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격전지 중에 한 곳인 개항을 해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입니다. 뉴스원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원희룡 후보가 4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5%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론조사 결과는 TV조선과 K스텔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 원희룡 후보 35대 이재명 후보 43으로 이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여론조사 결과 모두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다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지역 사실은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부원장, 부소장을 하신 최병천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선거구 획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그 계양을 입장에서 불리한 동 2개가 계양 갑으로 이전되고 유리한 동 2개가 계양을로 편입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이점은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선거구 획정 이전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TV조선 K스탯 조사는 그 선거구 획정 이후 조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고 이걸 일단 해석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두 개동이 포함된 상태에서도 약 8% 가까이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따라잡은 걸로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결정한 지역이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자진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현장에 머물면서 지금 현장을 훑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긴장 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현장을 훑기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원희룡 후보는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지금 얻을 걸 다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장관을 지냈고 또 양천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제주도 지사까지 지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활동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면서 아, 이게 어떤 사람이다, 원희룡이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게 부각됐던 적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쫓아가는 자의 여유. 대부분 이제 쫓아가는 사람은 조급함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이번 선거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오히려 쫓아가는 자의 여유를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선거 활동에서도 봤지만은 즐기는 모습 보이잖아요. 아이들하고도 또 본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유들유들 만나면서 이게 굉장히 친화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이 방식에도 도움이 되고, 현수막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수막을 내걸었었어요. 원 그리고 희, 그다음에 용 그리고 붉은색 바탕을 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썼던 현수막을 빗대어 가지고 나무가 잔뜩 자란 가려진 현수막 포스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선거 운동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해서 저는 이 결과까지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두 번째 여론조사 격전지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철수 현 의원과 이광재 전 지사가 맞붙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분당 갑의 여론조사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40%,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36%로 오차범위 내에 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갑,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거죠.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의 지지세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물론 이광재 의원도 강원도지사도 하셨고 또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고 이력이 뭐 대단합니다만은 10%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상태에서 이광재 후보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엊그저께 온 후보한테 이렇게 접전을 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다른 여론조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수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수원벨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박문규 후보와 김영진 후보. 이 수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그간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33%,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35%로 오차범위 내에 격전,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수원벨트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뭐 이수정 교수도 이 수원벨트고 박문규 후보도 수원벨트에 투입을 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박문규 후보가 장관이고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신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투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인데 그런데 김영진 의원하고 사이에 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는 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박문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고요. 결국은 한동훈의 바람이 지금 수원을 휩쓸고 있다. 그다음에 저기 본 지역구는 아니지만 박광원 의원이 그 탈락된 효과까지 그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원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서울 마포 을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현역인 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함은경 후보를 최근 공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함은경 33%대 정청래 49% 여론조사도 있고요. 함은경 28%대 정청래 44%의 여론조사인 곳도 있습니다. 이 마포울은 정치대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광진 을로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현역 지역구인데요.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37%, 고민정 의원은 44%로 오차 범위 내에 격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벨트, 김영주 의원님, 네. 광진에서 현역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현역이긴 한데 친명은 아닌 인사로 분류되는데 앞서서 오세훈 시장이 이 광진을에 도전했다가 고민정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정말로 깻잎 차이로 패배했는데 지금 오세훈계로 불리는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의원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거 어떤 네. 의미입니까? 사실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 후보가 현재 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누르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지형도 광진갑과 광진을에 있어서 지형이 한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광진을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지역구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강벨트에 말하자면 한동훈 바람이 예. 통할 경우에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곳이 한강벨트죠. 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김병민 최고가 있는 광진갑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잘못하면 고민정 후보도 박빙 열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과거에 그래도 한 번도 개항을 못지않게 국민의힘에다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25년 이후에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광진을이 견고하다고는 하지만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진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한 김영주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엔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낙동강벨트입니다. 그러면서 두 지사들끼리의 대결이 성사된 곳입니다. 빅매치죠. 김태호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지사가 맞붙는 양산을입니다. 김태호 후보가 41%, 김두관 후보가 39%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병철 소장님, 지사 대 지사의 대결, 낙동강벨트 이 지역의 경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울경 지역이 총 지금 40석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민주당이 현재 7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이 한 10석 가까이를 얻어야지 실은 총선에서 어떤 우월적인 유리한 판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이 낙동강벨트여가지고 이 지점에서의 승패에 따라 가지고 부울경 지역 전체 판세와 전국적인 전체 판세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관심을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렸습니다.